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인 근과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과계수의 관계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 밑에 곱셈 공식이 조금 어려울 건데 요거 어떻게 읽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A라고 안 읽고 공룡 그림 그리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죠? 땅에 묻은 알파네라고, 알파. 그 다음에 먹고 있는 알을 베트라고, 베타. 그 다음에 이 알처럼 생긴 애는 뭐였죠? 이렇게 방송상 그렇긴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니까 꺼져 임마 이렇게 가버려 임마 해서 감마.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 문자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거부감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계산되죠? 이거 완전 제곱식 변형한 거니까 여기서 뭘 빼면 되죠? 중간에 나오는 이 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죠. 되시죠? 다음 요거는 초등학교 때 분수 계산이에요. 초등학교 때 분수 계산 어떻게 했죠? 통분해서 여기는 베타 곱하고 여기는 알파 곱하고 분모에만 곱해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분자에도 똑같이 얘는 베타, 얘는 알파. 그러면 통분하면 뭐 되죠? 알파 베타 분의 위에는 베타 플러스 알파인데 순서 바꿔 써도 되죠?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순서를 바꿔서 보면 좀 깔끔하겠다.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죠? 곱셈 공식에서 변형 공식, 그 다음에 분수 계산에서 통분. 알파 베타랑 친해지기만 하면 이게 그냥 곱셈 공식에서 했던 거고 초등학교 때 했던 거니까 어려워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다가서기 넘어갑니다. 요 식을 혹시 풀라고 하기 전에 인수분해 하시오, 는영 떼버리고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죠.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조합을 생각해요. 뭐 있죠? 4하고 2 곱하면 되는데 누군가 마이너스를 붙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되죠? 는 0 없을 때. 그래서 는 0까지 붙이면 이렇게 되고 요걸 이제 방정식을 풀면 답이 뭐가 나오죠? x는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런데 두근의 합을 구하고 그 값을 x의 계수와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근을 구했는데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되죠? 여기 더한 요 값이랑 뭔가 의미가 있죠? 두 개 더하면 2 나와요. 2. 근데 x의 계수는 뭐죠? 마이너스 2예요. 뭔가 관계가 있죠? 이거 vs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요거는 1차 항의 계수. x의 계수? 이게 더 쉽나? 그 다음에 요거는 합. 그래서 두근의 합은 1차 항의 계수와 상관이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두근의 곱을 구하고 그 값을 상수항과 비교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풀었던 데다가 두근의 곱은 뭐죠? 곱은 마이너스 8 되겠죠. 근데 상수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8입니다. vs 얘가 뭐라고요? 상수항의 개수. 얘는 뭐라고요? 곱. 그래서 곱은 상수항하고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똑같네? 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상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쭉 전개해 볼게요. 그래서 특별히 몇 개의 2차 방정식을 쭉 풀어서 합과 곱이 어떻게 나오는지 쭉 조사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처음으로 증명이라는 걸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증명.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그 근의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다 외웠다. 되시죠? 그래서 근 두 개를 이렇게 놓으면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할게요. 읽는 방법 기억하세요. 알파, 베타. A, B와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해보면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판별식 부분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를 더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다가 좀 쓰면 2a분의 결과가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 2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뭔가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공식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라는 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곱셈 해볼게요. 곱셈. 되게 복잡하게 생겨 보이죠? 근데 의외로 계산이 쉬워요. 분모 먼저 계산할게요. 뭐 되죠? 숫자 곱하면 4, 문자 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분의, 이 위에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근데 되게 간단하게 마이너스 b 똑같아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합차 공식 혹시 기억하실까요? 합차 공식. 마이너스 b를 일단 제곱하고, 그럼 뭐냐면 b제곱 나와요. b제곱.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똑같죠? 근데 제곱하면 루트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뭐 했는지 되나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요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요것도 뺄셈으로 없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이것도 없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4a 제곱분의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분 좋게 약분되는 애들이 있죠. 4a 그럼 뭐가 남죠? a분의 c 남습니다. c.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두 근의 곱인데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오늘 배울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요거는 뭐죠? 알파, 베타? 근이에요, 근. ab는 뭐죠? abc는 계수예요, 계수. 그래서 근과 계수들은 이런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요게 끝. 네. 요게 여러분들 외울 내용의 전부라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합은 뭐가 된다 그랬죠? 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뭐가 된다 그랬죠? a분의 c. 요거 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기억되세요? 해볼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있고 a는 얼마? 3. b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계산하면 얼마 되죠? 3분의 4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 알파, 베타는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걸 뭐라 그랬죠? a분의 c 된대요. 그러면 a는 얼마? 3. c는 얼마? 2. 그럼 답 나왔네요. 3분의 2. 이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요거니까 요거 두 개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가 붙는 거에 조심하세요. 더하기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근데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됩니다. 요거 두 개 기억하시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어디 가고 싶으셔서 잠깐 나갈게요. 아니요. 끄지 마시고. 선생님 혼자 강의할 테니까. 다음 2차 방정식인의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여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숙제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앞에 풀어줬잖아요, 한 문제. 그러니까 나머지 네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내용. 근데 이거는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선생님이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짧게 핵심만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 근데 우리는 뭐 알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알아요. 물론 알파를 구하고 베타를 구해서 제곱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변형 공식에서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될까요? 여기다 얼마 넣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하니까 3 되죠. 3.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1분의 5 하니까 5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넣어서 대입하면 얘 값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식만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잘 안 외워서 요걸 잘 못한다는. 그렇지만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수학은 반복과 머리 싸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음 요거 가겠습니다. 분수 형태 기억하시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겁니다. 요령은 통분이에요. 통분. 분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얘네들 이상한 얘기 또 해요. 뭐 나는 A값을 잘못 보고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B값을 보고 잘못 풀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여러분들이 꼭 풀지 않으셔도 된다고 감히 선언합니다. 감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것만 일단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영상 한번 볼까요? 읽어주는데. 선생님 목소리는 지루하잖아요. 나는 A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끈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나왔어. 나는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왔어. 어쩌라고 뭐 이러고 계시겠죠? 어쩌라고가 뭐냐 하면 그럼 원래 방정식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원래 방정식이. 힌트를 드리면 얘는 A를 잘못 봤으니까 뭐는 제대로 본 거예요? B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B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두근을 곱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B 값은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얘는 뭐를 잘못 봤죠? B를 잘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되겠죠. A 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더하면 A 값은 제대로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뭐 이게 되실까요? 안 되셔도 어쩔 수 없고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안 해보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b. 왜냐하면 a가 1이니까 1분의 되니까 마이너스 b만 남죠. 그다음 얘는 뭐게요? 곱하기겠죠? 알파 베타 c.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여기 합부분이 요거 갖다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알파 베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을 알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15분 지났다는 거죠. 네. 15분. 5분 만에 끝냅시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이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합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합한 값에 마이너스. 여기는 곱과 상관이 있겠죠. 곱한 값.
이해가 되시겠죠? 아까랑 거꾸로예요. 아까는 A, B, C 써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B 값이 뭐냐, C 값이 뭐냐 거꾸로 물어보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덧셈의 반대는 뺄셈, 뺄셈의 반대는 덧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두 수를 근으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 한 문제 풀어보죠. 한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있을 거고 두 개 더하면 뭐 되죠? 2 되죠. 2. 근데 어떻게 돼야 되죠? 합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다음 이거 곱하면 뭐 되죠? 1 빼기 2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 두 개를 거꾸로 이렇게 되시겠죠? 예. 이거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면 답 이렇게 나옵니다. 못 믿으셔요? 한번 구해볼게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4ac 플러스 1 이렇게 된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니까 그럼 8 그럼 2루트 2네요. 2루트 2 되죠? 그럼 약분 요렇게 약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2 이렇게 약분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답입니다. 이거 거꾸로 하고 있는 거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생략하고 문제 4번만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엔 뭐 희한하게 생긴 애를 두 군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1차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는 안 낼 건데 이런 얘기하면 제일 좋죠. 안 낼 건데 뭐 난 안 들어도 돼. 근데 똑똑한 사람들 나는 수학 좀 한다 라시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두 근을 더하면 요거예요. 그럼 합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해 볼게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뭐 되죠? 알파 베타분의 1 곱이 요런 형태인 곱이 요런 값을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만데?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만데? 5 우리는 이것만 연습 잘하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만. 근데 응용하실 수 있는지 자기의 머리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학교에서 나는 수학 좀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형태의 문제라서 5번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겨워.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건데 이거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복습 곱은 a분의 c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요거 되시나요? A 끄집어냈어요. 그럼 여기 뭐 되죠? A분의 B. A 끄집어냈어요. 그럼 여기도 A분의 C로 바뀌겠죠? 그러면 A분의 B, A분의 C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건데 이거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방정식의 답이니까 인수분해가 당연히 x-알파, x-베타로 되겠죠. 이걸 뭐 그냥 뻔한 얘기인데 증명 한번 해보인 거고 요거 이용해서 방정식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는 이거 뭐라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그래서 인수분해 하라라고 하면 근을 구해가지고 요거까지만 할게요. x는 이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선생님이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이거 약분 어차피 될 건데 짝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9 마이너스 47에 28 그러면 마이너스 20 막혀 19네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19 되겠죠. 그러면 19i 이렇게 되겠네요. 19i 루트 19i 요거를 근으로 가두니까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9i와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9i로 인수분해 됩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우시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근과계수의 관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과계수의 관계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복습하면서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똑같은 문제니까 이건 안 푸셔도 돼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예. 뭐 카르다노 얘기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낸 요 식을 가지고 우표도 만들어졌다. 뭐 그래서 요 방정식의 답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나오네요. 개념 확인해 봅시다. 근과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제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이건 꼭 알아야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 굳이 안 풀어도 되는, 굳이 몰라도 되는, 그냥 해보다 보면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여기다 합 들어가겠죠. 합,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들어가겠죠. 곱. 요 위치가 합이랑 상관이 있고 요 위치가 곱이랑 상관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면 당연히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 이게 오늘 내용의 끝입니다. 쪽지 시험 문제는 별도로 숙제로 내지 않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면서 선생님이 몇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될 문제만 과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수행하시면 오늘 수업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